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그 새벽에 있는 축구는 좀 아쉬웠거든요. 특히 이제 아일랜드랑 그 무승부 묶어갔던 이제 한국 경기가 제가 이제 경기는 못 봤고 일어나 보니까 2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요새 무승부 계속 그 1순위로 간 건 대부분 다 적중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묶어가려니까 거기서 좀 삐끗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오전 경기 무승부가 어제 0대 0 두 번, 오늘도 1대 1에 0대 0 해서 오히려 오전 축구의 무승부들이 좀 잘 잡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내일은 오전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긴 한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무승부가 적중을 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고배당 적중했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경기가 16경기입니다. 일단은 저녁 7경기 그리고 내일 오전 경기 포함해서 이제 뭐 새벽에 8경기 그리고 내일 오전에 한 경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 일단 해외 축구는 승무패 하면서 대충 분석이 됐고 일단 저녁 경기 위주 즉 이제 K리그랑 어, 컵 대회죠. J리그 컵.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왔고 어,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말에 저녁 경기는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 A매치 기간이라서 축구 경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자, 일단은 J리그 컵 4경기, K리그 2경기에서 7경기인데 일단 산프이로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산프이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도 되긴 하는데 뭐 J리그 따로, K리그 따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대가 같거든요. 김포 경기부터 가와사키까지. 그래서 J리그 한 김에 J리그 리그컵 하고 K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프이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배당을 보면은 산프이로 배당이 엄청 낮거든요. 그리고 지금 리그컵이기 때문에 일단 그 리그 순위를 한번 보고 갈게요. J리그에서 산프이로가 6인데 쇼난이 지금 하위권 18위. 득실 차도 많이 나고 해서 실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도 같은데 리그컵은 모릅니다. 리그컵은. 그리고 이게 2차전입니다. 2차전. 지금 산프이로하고 이제 보면은 8강인데 지난 경기에서 쇼난이 산프이로를 3대 2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산프이로가 그 원정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 당해서 동점골 넣었지만 추가 시간에 골 먹혀서 결국 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쇼난이 유리합니다. 1차전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산프이로가 홈이고 쇼난 상대로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리그컵인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왜냐면 산프이로 지금 주전기퍼에 수비 쪽에 국대 차출도 있고 하다 보니 물론 이제 쇼난도 주전기퍼 부상에 뭐 청대 차출도 있긴 합니다만 비중이 그래도 산프이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결장 부분은.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졌다는 점. 그리고 그래도 산프이로가 지난번에 골이 없었던 게 아니고 쇼난도 원정 성적 보면 그 최악이거든요. 특히 홈에서는 그래도 이제 무도 여러 번 있었고 잘 안 지긴 하는데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 아무리 1차전 이겼다고 유리할지라도 이기는 건 산프이로가 이긴다. 다만 이제 연장 가는 스코어냐 아니면 마엔으로 이기면서 1차전을 뒤집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산푸이로가 홈에서 또 실점이 뭐 없을 때는 뭐 실점을 많이 안 한 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원정에 대한 좀 그 불신이 있습니다. 쇼난. 특히 산푸이로 원정에서 최근에 많은 골을 못 넣었거든요. 무득점 경기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 어느 번은 좀 애매합니다. 전 산푸이로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차라리 굳이 고배당 노릴 거면 뭐 마엔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그래도 마엔 노릴 것 같아요. 홈이라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 김포 경기인데 J리그 컵 먼저 하죠. 가시화하고 요코마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화가 지난번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4대1로 이겼죠.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뭐 리그에서도 2위고 요코마리도 이제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컵 대회 좀 뭔가 비중을 둘 줄 알았는데, 스코어상으로 보면은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최근에 뭐 성적도 안 좋을 뿐더러 지난번 한 골 넣긴 했지만 요새 득점력도 저조하고, 하필 또 상대가 가시화입니다. 가시화는 그래도 원정이 좀 불안했던 팀인데 홈에 비해 최근 원정 연패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홈에서는 너무 좋거든요. 지금 7경기 연속 패배 없고 4연승 중이고, 그리고 웬만한 경기들은 다 득점을 했고 득점도 다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는 어느 번은 무조건 오버 쪽으로 봐야 되고, 뭐 물론 요코마리의 득점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세 골차를 극복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슈팅은 오히려 요코마리가 더 많았거든요. 유슈팅이 4개였는데 그 요코마리는 슈팅이 많았음에도 유슈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고, 뭐 결장 부분을 좀 보자면 뭐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국대 차출이 한 명 있습니다. 공격에 청대 차출은 전적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요코마리가 공격의 부상, 그리고 뭐 미드필더, 뭐 수비에 차출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작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엇비슷해요. 뭐 부상도 있고 뭐 차출도 있기 때문에 쌤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보여주는 성적, 그리고 지난번 4대1 대승, 물론 가시화가 다음 리그 경기 비셀고베 원정을 위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또 컵대회 모르잖아요. 3골도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요코마리가 골을 넣는다면. 근데 최근에 요코마리의 성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가시화가 좀 이기는 게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언어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오버 배당이 좀 적고 가려면 요코마리의 득점이 나오면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데, 무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 가시화 승을 좀 더 봅니다. 근데 요코마리 역배는 못 보더라도 의외로 골이 많이 안 나면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거의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화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뭐 원정 가서 대승 거뒀다고 홈에서 꼭 요새 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기면 이겼지. 자, 가와사키 우라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하고 우라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겼죠. 우라와가 1대0으로 이기다 아마 가와사키한테 막판에 골을 먹혔나? 아마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율이나 슈팅이 뭐 엇비슷해요. 엇비슷. 한쪽은 점유율이 앞서고 한쪽은 슈팅이 앞서기 때문에. 자, 두 팀이 붙으면 무승부도 많았고, 최근에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이고, 가와사키가 홈에서는 지금 5경기째 지고 있진 않거든요. 2승 3무. 무가 좀 많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비겼고, 요새 가와사키가 잘합니다.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점도 꾸준하기 때문에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리고 우라와는 당연히 가와사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라와도 최근에 전적들 보면은 뭐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특히 리그에서 좀 잘해주고 있고, 또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긴 하거든요. 패배가 없기 때문에 최근 그 컵 대회 한 경기 빼고는.
근데 원정에서도 나름 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라와도. 그래서 전 요 경기 가와사키가 유리하긴 한데 1차전을 비겼기 때문에 2차전도 비길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된다. 여기는 차출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별로 없어요. 우라와는 아예 차출이 없고. 그래서 요 경기는 무승부를 봐도 되지 않을까. 다득점까지 생각해서 이제 무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0대0, 1대1도 보고 뭐 2대2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번호 패스할게요.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빗셀 고베하고 요코 FC. 자 요코하마 FC는 뭐 리그에서 워낙 차이가 나죠. 빗셀 고베는 3위. 요코 FC가 그렇다고 뭐 득점을 좀 비빌 수 있느냐? 아닙니다. 도쿄베리디 다음으로 이제 득점이 안 좋기 때문에 아직도 20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빗셀 고베가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득실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최근에 하필 요코하마 FC가 빗셀 고베 상대로 성적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난 원정에서도 잡았는데 리그 경기 홈에서마저 이제 2대0으로 잡았거든요. 일단 한 골 차도 아니고 2골 찬 게 좀 큽니다. 그리고 최근 빗셀 고베가 홈에서 지난 이제 똑같은 컵 대회 23년도에 1대3으로 졌고, 그리고 최근 리그 경기도 0대1로 졌고, 그때 이제 리그컵 기억나거든요. 전반 3분 만에 퇴장당하고 선제골 넣긴 했는데 결국 그 퇴장 때문에 1대3으로 졌던 경기. 슈팅도 다 밀리고. 그래서 빗셀 고베가 잘하긴 해요. 순위도 다 높고. 근데 뭔가 패배가 많진 않지만 요새 승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깁니다. 가끔씩. 예전만큼 막 연승하고 그랬던 적이 없어요. 진짜 패배가 적어서 그렇지. 냉정하게 이제 컵 대회만 보면은 컵 대회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 다른 컵 대회도 뭐 지금 나중에 이제 산프이로하고 붙을 예정이지만 11월에 3번 연속 비겨가지고 2번은 연장 가서 이기고, 마지막 그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이겼기 때문에 요코하마 FC한테 졌다고 해서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졌다 이 정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난번 배당도 별로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이 좀 빡세다. 아무리 홈이어도 이길 것 같긴 해요. 지금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줬죠. 1.5면. 근데 배당이 좀 떨어졌고, 요코하마 FC는 최근에 빗셀 고베 상대로 이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기긴 했지만 그때 빗셀 고베하고의 전적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좀 밀리긴 했어요. 슈팅도 15대5였고 점유율도 밀렸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요코하마 FC가 올라가더라도 이기는 거는 빗셀 고베가 이길 확률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 한 골은 넣겠다. 근데 이제 2점 차라서 요코 FC가 만약에 1점 차로 막으면 결국 올라가는 건 요코 FC이기 때문에 뭐 2대1로 이겨도, 그러니까 최소 2골 차로 이겨야 돼요. 빗셀 고베. 근데 빗셀 고베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이 2득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몇 경기야 지금 이게 8경기 연속 2득점 한 경기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무득점도 3경기나 있고. 그래서 빗셀 고베 잘하긴 하고 리그 성적도 훨씬 좋지만 최근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요코 FC가 이 경기를 어떻게든 많은 점수 차를 안 내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빗셀 고베 승이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언더는 좀 빼죠. 왜냐면 한 골 넣으면서 이제 2대1 스코어도 있기 때문에 전 빗셀 고베 승을 조금 더 보고, 고배당 노릴 거면 뭐 핸디무, 근데 핸디무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2골 차기 때문에. 그래서 마에는 반반이고 일단 승을 제일 우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잠시만요.
이제 K리그로 넘어가서 김포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FC하고 천안시티인데, 자, 김포가 요새 너무 잘해요. 지금 9경기 무패. 근데 이제 약팀만 만났냐? 최근 전남도 이겼죠. 홈에서. 수원 삼성도 3대1로 이겼죠. 그러니까 홈에서도 지금 4경기 무패 중이고, 컵 대회를 빼면은 무패 그 경기 수가 더 늘어납니다. 7경기로. 그만큼 이제 김포는 컵 대회 때문에 이제 한번 졌을 뿐이지 부천한테. 컵 대회 빼면은 그 9경기도 더 늘어납니다. 한 13경기까지. 그래서 김포가 요새 안 집니다. 워낙 잘하고. 그리고 천안시티 상대로 홈에서 진 적도 없어요. 5승 2무로. 지금 리그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천안시티가 이제 승점 20점으로 딱 2배 차이입니다. 김포랑. 그리고 득점은 좀 비슷할지언정 실점이 2배 차이다. 가장 많은 실점은 아닌데 충북 청주 다음으로 실점이 많고, 그리고 김포가 홈에서 득실이 괜찮습니다. 천안시티는 지금 꼴찌예요. 원정에서 골도 9골밖에 못 넣고 승점도 9점이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김포가 부상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천안시티가 지금 뭐 몸 상태 불안전한 선수라든가 이런 거 합치면은 김포보다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김포승 봐야 됩니다. 김포승 보겠다. 그리고 부천 인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변수가 있죠. 왜냐, 인천이 1위고 부천이 3위인데 뭐 승무배 분석할 때도 봤지만 인천이 득점도 더 높고 실점이 2배 차이로 좋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그나마 홈인점을 좀 봐야 되는데, 원정에서도 인천 성적이 1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득실이 좀 비슷하다. 부천도 이제 홈원정 차이가 별로 없는 팀이어서, 다만 이제 경고 누적이 미드필더에 2명이 있는데 공격의 브라질 선수도 이제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인천이 좀 타격이 큰 게 박승호는 이제 청대 차출로 빠졌고 무고사가 이제 국대 차출로 2명이 빠졌어요. 공격에. 요게 좀 타격이 있다. 그래도 1, 3위의 득점력이 빠져서 이제 제로소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좀 있는데, 뭐 인천이 요새 원정에서 뭐 4경기 무패고 잘하긴 하지만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리그 초반에 이제 엄청 벌려놨던 승점 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 이제 수원 삼성하고 10점 차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무승부도 있고 몇 번 좀 지고 하면서 좀 따라잡힌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 상태로 가면 잘 모릅니다. 지난번 홈에서 충남 아산하고도 비겼고, 그래서 인천이 잘하긴 하는데 지금 결장자들도 있고, 결장자라기보단 차출이 좀 있고, 부천도 만만치 않은 팀이다. 근데 부천이 요새 성적이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 뭐 컵대회를 빼더라도 최근에 이제 가끔씩 이깁니다. 가끔씩. 그리고 최근 홈에서는 2경기째 승리도 없고, 득점을 뭐 못하는 편은 아닌데 예전만큼 홈에서 득점률이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지난 천안시티전 비긴 게 좀 커요. 홈에서. 왜냐면 그때 충북 청주를 이기면서 뭐 전남한테 지면서 뭐 연승으로 못 이어갔는데, 결국 홈에서 성남한테 진 이후에 이제 또 승리가 없었으니까, 그때 오랜만에 졌는데 성남한테 다시 또 비기면서 어쨌든 홈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천 상대로 전적도 0대3이에요. 이긴 적이 없어요. 다만 지금 인천이 조금 불안하고 공격에 좀 빠져 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 쪽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최근 천안한테도 비기고 뭐 좋지 않아서 그래도 인천 승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점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 뭐 성남하고 충남 아산한테 지긴 했지만 원정만 놓고 보면 지금 4경기 연속 무실점이긴 해요. 원정. 그래서 저는
뭐 부천도 득점력이 많을 땐 많은데 인천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인천도 공격에 좀 빠져있다 보니 저는 차라리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갈 경기는 아니에요. 요거 좀 애매해서. 자, 이제 저녁 경기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대 충남 아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뭐 마찬가지죠. 뭐 별 차이가 없다. 승점도 3점 차로 충남 아산이 좀 앞서 있는데, 득실은 그래도 이제 충남 아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화성보다 좋죠. 그리고 화성이 홈이나 충남 아산이나 뭐 큰 성적 차이는 없는데, 화성이 이 홈에선 득점도 적고 실점도 적은 편이라 그게 하나 걸리는 거, 득점 적은 게. 그리고 수비에 경고 누적도 있고, 물론 충남 아산도 뭐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긴 해요. 지금 공격에도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는데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7골로. 그래서 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화성도 공격에 몸 상태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일단 화성이 요새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게 최근 4경기 무패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김포 한 경기 빼면은 사실 8경기 중에 그거 한 경기 졌으니까. 그리고 언더가 워낙 많아요. 20경기 중에 한 5경기 빼고 최근 다 언더고, 지금 7경기 연속 언더고, 홈에선 수원 삼성하고도 비기고 했는데 실점을 많이 안 해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충남 아산도 물론 이제 득점력이 원정에서 좋긴 해요. 막 3골 2골씩 넣은 경기도 많고, 최근에도 보면 뭐 지더라도 3골, 비기더라도 2골 막 이렇게 넣고 인천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충남 아산도 이제 언더도 좀 있고 화성이 아무리 많은 언더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득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화성도 본인들이 이득점을 못해서 그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이 적지만 실점도 적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더가 많은 겁니다. 화성이. 다만 충남 아산이 뭐 2대2 무승부도 좀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화성이 다득점을 하면, 화성도 그래도 2골 넣은 경기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뭐 3골도 넣고 그랬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언더 갈 바에는 무승부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화성이 득점력이 적다 보니 아무리 최근에 많이 안 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득점을 많이 넣는 충남 아산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 풀엔을 못 가는 겁니다. 최근 인천이랑 비긴 것도 있고, 안산, 전남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부천전도 지긴 했지만 3골을 넣었고, 그래서 그 전에 뭐 2대0 2번 3대1도 있었기 때문에 뭐 화성이 아무리 패배가 적다고 해서 풀엔 언더 가기는 좀 위험하다.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화성이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무패인 거지, 홈에서는 원정만큼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수원 삼성전 선제골 넣고 비긴 게 좀 커서 그렇지 홈의 득점력이 확실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도 최근 원정에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충남 아산이 풀엔 받았으면 아마 그걸 풀엔 갔을 것 같은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득점력을 조금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 승무. 뭐 무승부를 노릴 수도 있긴 합니다. 살짝 지금 생각은 반반이긴 해요. 반반. 느낌이 좀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천율이 너무 적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조지아 불가리아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리텐, 아마
포함 안 된 게 리투아니아하고, 그러니까 조지아, 그리고 튀르키예, 벨기에, 독일, 폴란드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슬로바키아까지. 아무튼 몇 개 없긴 해요. 그 포함 안 된 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잠시만요. 4경기이구나, 4경기. 튀르키예, 폴란드,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벨기에, 독일이 없고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도 없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아, 불가리아는 그 홈팀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아쉽게 졌죠, 튀르키예한테. 아마 그 두 골 먼저 내준 게 좀 컸어요. 제가 이제 그것만 무승부 떴으면 됐는데 그게 안 떠졌고, 그리고 불가리아가 요새 보면은 못하더라고요. 홈에서 3실점, 지난 그리스전도 4실점 원정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좀 무승부도 많이 하긴 했었지만 최근에 워낙 많이 졌고, 조지아가 특히 홈에서 뭐 체코도 잡고 네이션스에서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게 친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조지아 승 봐야 돼요. 해외 축구는 딱히 표시는 안 해드릴게요. 앞에 이제 저녁 경기 다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조지아 승 보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이제 홈에서는 2번 다 비겼어요. 예전에 월드컵, 뭐 거의 한 20년, 10몇 년 전에, 그리고 최근 네이션스도 0대0으로 비겼는데, 그래도 굳이 승패를 가리자면 조지아가 이길 확률이 큽니다. 둘 다 1패씩 안고 있는데 어쨌든 불가리아는 득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승 보고, 마에는 글쎄요. 조지아가 아무리 뭐 불가리아보다 예전에 비길 때도 슈팅 수는 엄청 차이 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홈에서 다득점한 적도 있고, 득점도 조금 꾸준하기 때문에 불가리아 득점 못하면은 뭐 언어번호 좀 애매합니다. 이게 불가리아 득점력에 따라 이제 오버로 갈 확률이 큰데, 만약에 득점을 못하면 최근 2경기 무득점이라 언더로 끝날 수도 있어서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그냥 마엔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승 봅니다. 마엔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북마케도니아하고 리히텐슈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마케도니아는 사우디한테, 제가 이제 북마케도니아 프렌을 봤는데 선제골 놓고 이제 중립 경기에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왜냐면 북마케도니아가 진짜 오랜만에 졌어요. 한 1년 만에. 왜냐면 네이션스 뭐 상대팀들이 다 약하긴 했지만 결국엔 무패였고, 월드컵 예선도 지금 이 북마케도니아의 그 성적을 보시면 2승 2무로 아직 패배가 없거든요. 웨일즈하고 벨기에, 카자흐스탄, 리히텐슈타인 같은 조인데 득실도 6득점에 2실점. 왜냐면 얘네가 홈에서 벨기에랑 웨일즈랑 비긴 게 큽니다. 1대1로.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카자흐스탄 잡았고. 근데 이제 사우디한테 질 줄은 몰랐다. 중립에서. 근데 이 경기 마찬가지로 홈입니다. 홈.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던 북마케도니아이기 때문에 리히텐이 지난번 벨기에한테 6실점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점이 적은 적도 있어요. 원정이지만 예전에 슬로바키아 3실점, 뭐 아이슬란드 4실점, 그리고 뭐 루마니아하고는 또 친선전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웨일즈한테 0대3,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한 거죠. 원정 치고는. 근데 그래도 원정 3골로 이겼던 북마케도니아인데 2골 줬으면 이마인 가야죠. 이마인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전 그래도 이마인 봅니다. 그리고 언어보는 어제 산마리노 보면서 생각한 건데,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마인 보는 입장에서 홈이기 때문에 골만 빨리 터지면 3마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리히텐이 거의 골을 못 넣거든요.
비슷한 나라들 아니면. 그러면 결국엔 무득점 한다는 가정하에 가면은 어쨌든 3.5 기준 언오버 갈 거면 전 차라리 오버 난다는 생각으로 갈 거면 리지텐 골을 안 넣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4대0 보면 차라리 그냥 3마인 가는 게 맞다. 3.5는 배당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2마인과 3마인을 더 나아가서는 3마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투아니아하고 네덜란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빨리 구매를 하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건데, 갔다 와서 저녁에 뭐 저녁 경기 하기 전에 잠깐 킬 수도 있습니다. 한 뭐 6시쯤. 그래서 그때 봐서 킬 수 있으면 좀 키도록 할게요. 왜냐면 요새 계속 저녁에 안 하다 보니 뭐 다시 보기 안 보거나 저녁에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가도록 할게요. 자, 뭐 결장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긴 한데 북마케도니아 수비. 자, 리투아니아 네덜란드는 일단 리투아니아 3무 1패. 무승부가 좀 많고 네덜란드 2승 1무입니다. 근데 이제 리투아니아는 지난번 몰타전에 퇴장이 있었어요.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수비에 부상까지 합치면 3명이 빠지고, 네덜란드는 지금 대형이 지금 부상 표시가 떠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홈에서 폴란드한테 비긴 게 좀 큽니다. 그래도 폴란드였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다른 팀들은 다른 나라들은 좀 빡셀 거라 생각해요. 특히 리투아니아. 최근에 뭐 홈에서 핀란드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경기들을 보면은 성적들이 좋진 않아요. 이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라트비아가 마지막으로 이겼던 거니까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홈 원정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난번 극장골이죠. PK로 이제 넣었지만 본인들도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것도 있고, 반반이었어요. 반반 몰타하고는. 근데 피파 랭킹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선제골 놓고 막판에 골 먹혀서 이제 비기긴 했는데 슈팅도 2배 차이 났고 점유율도 거의 7대3이었기 때문에 리투아니아는 네덜란드를 잡긴 좀 힘들다. 홈이라 뭐 3마인 4.5 마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전 2마인 정도는 봐야 된다. 어제 뭐 잉글랜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아니면 네덜란드가 이제 몰타한테는 8대0이었지만 결국 핀란드 원정 0대2였거든요. 그런 리투아니아가 이제 핀란드하고 홈에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차라리 뭔가 원정이고 벨기에나 포르투갈처럼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면, 리투아니아가 그래도 홈에서는 은근히 득점이 꾸준하게 있거든요. 뭐 루마니아, 코소보, 뭐 핀란드, 어쨌든 무득점 경기보다 득점했던 경기들이 더 많으니 뭐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거죠. 네덜란드가 오버가 나려면 최소 3골은 넣어야 되거든요. 리투아니아가 2골 넣기는 좀 빡셀 것 같고, 한 골 넣어주면 이제 3대1이면 오버인데,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 그리고 요새 보면은 잉글랜드도 그렇고 뭔가 많이 넣을 것 같은데 크로아티아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는 걸 생각했을 땐 저는 이마인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이 핸드물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뭔가 2대0 스코어, 이런 느낌도 생각이 나서 차라리 전 언더 보면서 핸드물 쪽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정이라 살짝 애매해요. 근데 이제 3골 넣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 언더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스페인이 조금 어려운데, 스페인이 당연히 좋죠. 지금 둘 다 1승이긴 하지만 튀르키예는 퇴장도 있고
뭐 스페인은 기존의 부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튀르키예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 조지아전도 3대1로 이겼지만 최근 뭐 미국, 헝가리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패배가 많이 없긴 해요. 원정에서 가끔씩 중립에서 가끔씩 이제 최근에 지긴 했는데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스페인이어도 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지난번 불가리아전 3대0으로 이겼지만 그 전에 좀 강하다는 팀들 만나면 실점이 꾸준했거든요. 뭐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세르비아 정도만 빼고. 다만 튀르키예가 그 정도 되느냐? 된다고 봅니다, 전. 충분히. 근데 이제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근소하게 스페인 쪽 우세를 보는 게 이게 1위만 가요, 무조건 처음엔. 그 다음 2위랑 네이션스 4개국 합쳐서 이제 그 중에 4팀이 올라가는 건데 1위 하려면 반드시 좀 이겨야 됩니다. 조지아도 쉬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승점을 챙겨 놔야 된다 해서 좀 배당이 오히려 튀르키예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스페인 승부 쪽 보고 차라리 요거 스페인이 만약에 또 뭔가 지난 좀 강팀들 상대할 때 뭐 다득점 무승부도 많았고 실점이 많았던 거 생각하면은 뭐 퇴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오버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튀르키예도 득점이 좀 꾸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이제 1순위가 오버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승부 쪽으로. 스페인이 뭐 마인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한 2대1 요 정도 스코어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차라리 고배당은 핸dim으로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스페인이 질 것 같진 않아요. 스페인 승무에 오버 봅니다. 오버. 답 그 고배당으로는 뭐 핸디무 정도. 이렇게 보고 자 벨기에하고 카자흐스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몇 경기 안 남았죠. 오늘은 생각보다 뭐 1시간까지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경기가 비슷하긴 한데 어제보다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벨기에 카자흐스탄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도 어찌 보면 뭐 벨기에의 무난한 승리를 봐야 되죠. 왜냐면 지난번 경기가 좀 큽니다. 카자흐스탄은 수비의 경고 누적도 있고 벨기에가 카자흐스탄 상대로 4승 2무 진 적이 없고 또 홈에서는 예전에 3대0 4대1 스코어도 있고 무엇보다 지난번 뭐 리히텐슈타인이긴 한데 6득점이 컸다. 그리고 웨일즈전도 결국 3골을 먼저 넣고 그 3실점을 해서 그렇지 최근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다득점을 한 전적들이 좀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도면 좀 쉽게 이겨야 되지 않나. 지난 웨일즈전 0대1 패배, 북마케도니아 2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특히 웨일즈나 벨라루스전은 3실점, 4실점 했기 때문에 최근 골이 많이 터진 리히텐슈타인전 뭐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긴 했지만 데브라이너도 골을 넣고 틸레만스도 2골이나 넣고 슈팅이 압도적이었죠. 24대0 유슈팅도 9개 점유율 뭐 8대2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벨기에 입장에서는 2승 1무 웨일즈보다 2경기 덜 치러지긴 했는데 오늘 이기면은 득실도 앞서고 승점도 같아지기 때문에 1위 탈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도 아직 패배가 없기 때문에 비기는 것조차도 빡세요. 왜냐 1위만 무조건 진출합니다. 2위 해야 이제 남은 티켓 그 노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또 붙기 때문에 1위로 그냥 빨리 진출하는 게 낫다. 그래서 좀 벨기에 승 보지만 이제 이마인부터 이마인도 지금 배당이 많이 빠졌거든요. 1.79에서 1.47 더 떨어지면 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마인 정도는 봐야 된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언오버인데 그래도 3.5 기준 봤을 때 벨기에 지금 흐름이라면 웨일즈 상대로도 3득점 한 거 보면 카자흐스탄 더 골 많이 넣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3.5 기준으로는 오버 볼게요. 오버. 뭔가 카자흐스탄이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포 터트릴 수도 있고 웨일즈 전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벨기에 그 원정 가서도 골을 넣었던 적이 있어서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굳이 간다면 오버인데 일단 벨기에 잠깐만요. 오버를 그냥 빼는 게 낫나? 일단 좀 뺄게요. 그냥 벨기에 2마인과 차라리 3마인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아까 어디냐? 그 북마케도니아처럼 3.5 기준 4골을 넘을 것 같다 하면은 차라리 마인 쪽으로 더 카자흐스탄도 골을 못 넣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새 막 일반승 없이 막 4골 5골 먼저 주는 게 좀 빡세요. 어제 결국 잉글랜드도 원정팀의 풀앤으로 끝났잖아요. 2대0으로 이겼나?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2마인까지는 좀 봐줄만 한데 시작부터 막 4마인 이런 거는 요즘같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진 그런 실력 차라면 좀 빡세다. 자, 그 다음 독일 북아일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순위가 지금 이게 맞나 싶은데 북아일랜드가 1위입니다. 한 경기밖에 안 했어요. 1승 무패. 독일 1패. 득점 없이.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진 건 크고 지금 독일의 누구죠? 그나브리가 지금 부상 타박상 의심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북아일랜드 보면은 그래도 공격수 한 명이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독일이 북아일랜드 상대로 6전 전승입니다. 특히 홈에서도 마지막 19년도에 6대1로 대승을 거뒀고 다만 지난번 슬로바키아전 무득점이 큰데 네이션스까지 포함하면 3연패 중이에요.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그리고 프랑스전 포함하면 2경기 득점이 없고 아무리 독일이 강팀이어도 북아일랜드가 요새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홈에서 스위스도 비기고 덴마크 원정 가서도 아쉽게 한 골 차로 치고 스웨덴한테 뭐 5실점 하긴 했지만 가끔씩 변수를 좀 만들어냅니다. 북아일랜드도. 룩셈부르크전 3골을 넣어서 뭐 다득점 했다고 보긴 어려워요. 룩셈부르크이기 때문에. 뭐 퇴장 이후에 한 골도 있고. 하지만 독일이 뭐 막 무조건적으로 뭐 마인을 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경기도 독일의 일반승도 배당이 너무 낮고 이마에는 또 2배가 넘어요. 배당이 올라서. 원래 1.96이었는데 저도 독일이 뭐 이기긴 이기되 뭐 2마엔 3마엔 막 그렇게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의외로 골이 많이 안 날 수가 있다. 전 3.5 기준 언더를 좀 생각하긴 하는데 배당을 보고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요 경기. 그래서 3.5 언더가 좋냐 아니면 북아일랜드가 골을 넣으면 결국 오버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2대1 되면 더 좋긴 하겠죠. 북아일랜드 2프렌도 되고 우선 차라리 3프렌 가는 게 맞다. 북아일랜드. 독일이 막 4대0 5대0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뭐 보스니아전처럼 7대0 헝가리 5대0의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최근에 북아일랜드가 뭐 원정에서 뭐 대량 실점한 적도 있긴 하지만 초반에 골 빨리 못 넣으면은 독일도 아무리 홈이어도 얘네도 지금 실점이 꾸준합니다. 독일도. 그래서 이길 것 같긴 하지만 뭔가 막 대승 물론 독일의 대승까지 생각을 해둔다면 가장 좋은 건 3.5 오버가 될 수도 있죠. 뭐 3대1 스코어가 돼도 되고 4대0 5대0 돼도 되는데 뭐 배당을 보면은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을 좀 많이 안 보기 때문에 3프렌을 보는 거예요. 독일이 뭔가 득점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예선 첫 패배라고 알고 있는데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홈이니까.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예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이 뭔가 요새 잉글랜드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멤버는 너무 좋은데 막상 스쿼드를 보면 골 잘 못 넣고, 어. 잉글랜드가 가장 안 좋다고 보거든요. 독일보다. 이기긴 이기겠지만 뭐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선취골만 넣으면은 3프렌 정도. 그러니까 막 이게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이 경기 사실 흐름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독일을 좀 못 믿을 뿐이지, 뭐 이렇게 프렌 갔다가 오히려 독일이 막 5대0 6대0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서브로 가든가 좀 다폴드에 데려가든가 좀 패스를 하든가 신중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뭐 독일이 대량 득점해서 이기든 북아일랜드가 좀 선방을 해서 좀 비비든, 배당 대비는 차라리 저는 이제 언더 쪽을 생각해서 3프렌을 본 거긴 한데 오버가 제일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독일이 아예 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버가 나려면 북아일랜드가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프렌 보고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3프렌도 배당이 더 떨어지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무시할 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슬로바키아전 독일이 슈팅도 더 많았고 점유율도 더 많이 가져갔지만 결국 골입니다. 골.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경기 폴란드 핀란드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포함된 거죠. 승무패. 일단 폴란드가 핀란드 상대로 홈에서 예전에 한 번 졌지, 최근에는 뭐 두 번 다 이제 5골씩 넣었고, 16년도랑 20년도에.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감독하고의 그 불화 때문에 그 뭐 대표진 주장 뭐 그런 것 때문에 떠났다가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다시 왔죠. 그리고 지난번 네덜란드전도 비겼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홈에서 나름 득점이 좀 꾸준하더라고요. 뭐 지는 경우도 몇 번 있긴 했는데 네이션스에서 득점력이 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리스가 아닌 핀란드이기 때문에, 그리스는 좀 빡센 팀인데 빡센 나라인데 이제 핀란드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다만 홈에서 하필 또 폴란드를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전도 한 골밖에 안 주고. 그래서 최근에 핀란드는 조금 빡세 보이긴 해요. 예전보단. 예전엔 좀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다면 최근엔 좀 쉽게 안 지는 페이스라서 그래도 폴란드 승 봅니다. 이 경기. 배당도 지금 처음에 1.55 정도 줬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언오버는 핀란드가 생각보다 최근에 골을 좀 넣었고 노르웨이전도 한 골밖에 안 줘서 모르겠어요. 이게 다득점 여부는 폴란드한테 달렸다 보여집니다. 근데 폴란드도 요새 보면은 막 다득점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뭐 리투아니아나 몰타 상대로도, 몰도바 상대로도 2골밖에 못 넣었어요. 특히 홈에서. 그런 거 보면은 오버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요거는 그냥 폴란드 승만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란드 승무 봅니다. 만에 하나 또 비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핀란드가 1차전도 잡았고 그 첫 번째 경기를. 그리고 주전기법 부상 말고는 부상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네덜란드전 비긴 게 높게 보긴 해야 되는데 핀란드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길 수 있는 거죠. 스타 선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나마 이제 티모 푸키 정도인데 그래도 폴란드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폴란드도 어쨌든 지금 순위를 봤을 때 1위는 아니잖아요. 4경기 했음에도 그 승점이 같습니다. 다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근데 이제 폴란드랑 핀란드는 이제 4경기를 했고 네덜란드만 3경기를 한 상황이어서 네덜란드가 유리하죠. 득실도 그렇고. 어쨌든 폴란드가 네덜란드하고 좀 비비려면 저번에 한번 비겼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폴란드 승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룩셈부르크하고 슬로바키아. 뭐 하다 보니 1시간 돼버릴 것 같네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이 경기도 뭐
룩셈부르크가 요새 좋지 않죠. 지난번 북아일랜드전 퇴장도 있고, 그거 빼면은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전 다 홈에서 득점이 없었고, 뭐 예전에 스웨덴을 한번 홈에서 잡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유로에서 0대1로 진 적도 있고 슬로바키아한테 홈에서. 일단 뭐 최근 예전에 한번 친선전에서 한번 이기긴 했지만 슬로바키아한테 지금 몇 경기째 계속 못 이기고 있죠.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최근 독일을 잡고 왔기 때문에 기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선전에서는 두 번 다 졌거든요. 그리스 4실점, 중립에서 이스라엘한테도 0대1로 치고, 그리고 원래 슬로바키아가 득점이 좀 부족해요. 0대0도 많고, 그 예전에 유로 본선에서도 보면은 득점이 막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 벨기에 잡고 루마니아랑 비교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나마 해볼만 한 게, 왜냐면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했고, 뭐 독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슬로바키아가 분위기를 좀 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슬로바키아 쪽을 봐야 되지 않나. 배당도 지금 슬로바키아 쪽으로 빠졌거든요. 배당들이 진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뭔가 슬로바키아가 독일전처럼 골을 넣으면 좋겠지만, 얘네가 아까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도 예전에 스웨덴도 잡고 의외로 홈에서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안 하고, 또 예전에 유로에서 0대1로 졌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빨리 골을 못 넣는다. 그리고 그때 0대1로 질 때는 오히려 슈팅이 룩셈부르크가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점유율도 더 높았고. 그래서 좀 차라리 배당이 좀 떨어져서 폴란드는 그래도 홈이니까 갈만한데, 이건 원정이기 때문에 못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슬로바키아 승모 보면서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못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홈 이점을 조금 생각하면은 그러지 않을까 해서 언더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이게 오전 경기 8시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8시 반이면은 내일 마감인데 8시기 때문에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스포팅 캔자스하고 오스틴, 미축입니다. 미축. 그리고 룩셈부르크 아까 퇴장 있다고 얘기를 했나요? 퇴장이 한 명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북아일랜드전. 자, 마지막 경기. 자, 미축은 어렵죠. 그래도 오늘 미축 세인트루이스랑 멕시코 잘 잡아서 갔죠. 자, 스포팅 캔자스하고 오스틴. 오늘 아침은 분석은 없었어요. 그냥 공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공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플러스로 돌려서 그렇지. 일본은 프렌을 봤기 때문에 이제 프렌 보면서 무승부를 봤던 거라. 자, 스포팅 캔자스하고 오스틴은 스포팅이 홈에서 그래도 최근 오스틴 상대로 연승 중이고, 이제 미축이 A매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막 차출들이 막 많아요. 스포팅도 이제 차출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한 명은 비중이 좀 높아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선수 차출은 수비에 있는데 비중이 별로 안 높습니다. 이러면 공격에도 큰 뭐 부상 여부가 크게 없고 이래서 뭐 아까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근데 오스틴은 수비에 이제 비중 높은 선수 한 명 포함해서 국대 차출 2명, 그리고 미드필더도 한 명, 페레이라. 그리고 공격에도 미르토 우준이 국대 차출, 거기다 바르케즈 부상까지 해서 국대 차출이 4명이나 있고, 그 중에 비중이 3명이 높고 부상까지 하면은 스포팅 캔자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미축은 항상 어디가 뭐 많이 빠지면 오히려 이기고 그랬어요. 국대 차출을 다 빠져도. 아무튼 그게 좀 신기하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뭐 국대가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마지막 경기라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팅이 지금 성적이 워낙 안 좋아요. 57 실점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FC하고 같은 그 라인인데, 잠시만요. 일단 서부거든요. 서부 쪽에서 이제 순위가 워낙 낮고, 서부 쪽에서 실점이 1위입니다. 1위. 아마 리그 통틀어도 1위일 거예요. 실점률은. LA 갤럭시보다 실점이 한 골 더 많으니까. 그나마 득점으로 좀 커버하고 있는데, 오스틴은 득점이 이제 스포팅보다 14골이 적지만 이 실점이 24골이 적기 때문에 결국 득실은 오스틴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은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승수를 챙기고 있어서, 이게 아까 뭐 차출이 많긴 한데 차출 많다고 무조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다만 그래도 이제 공격의 기존 부상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득점력이 없는데 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상성도 스포팅이 좋고, 그리고 스포팅에 이제 요벨리치가 압도적으로 골이 많아요. 16골. 그래서 최근에 콜로라도전도 4대2로 이겼고, 원정에서 이제 시애틀 올랜도 지긴 했지만 2골 1골씩 넣었던 거 생각하면 그래도 오스틴보다는 스포팅을 좀 봐야 된다. 다만 오스틴이 최근에 이제 너무 패배가 없긴 해요. 지금 8경기 중에 딱 한 번 졌는데, 몬트리올전. 그것도 2대3으로 졌고, 최근 세너스전 홈에서 3대1. 그 전에 뭐 2대2, 4대2. LA 갤럭시도 2대1로 이겼고. 하지만 미르토 우주니가 어쨌든 차출로 빠졌다. 걔가 24일, 31일, 즉 최근에 이제 몬트리올과 이제 세너스전 한 골씩 넣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최근에 골에 관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이 경기 2.5 줬으니까 당연히 오버를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오스틴이 원정의 득점력이 조금 의심이 돼서 배당이 낮은 오버보다는 차라리 스포팅 승무로 보는 게 맞다. 스포팅 승을 좀 더 보고, 정배거든요. 만에 하나 이제 무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닌데, 뭐 오버 조합 괜찮은 게 있으면은 뭐 묶어가도 되지만 오버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배당이 너무 적고, 오스틴이 안 그래도 득점력이 적은데 요새 그나마 좀 득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출로 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스포팅은 뭐 요벨리치가 뭐 부상도 아니고 해서 또 최근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스포팅 승 쪽으로 고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딱 1시간 됐네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녁쯤에 구매하러 갔다 와서 6시쯤에 좀 킬 수 있으면 좀 켜보도록 할게요. 그때 와서 아마 좀 짧게 할 것 같아요. 6시가 될 수도 있고 뭐 6시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낮에 못 보신 분들은 이따 저녁에 오시면 될 것 같다.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뭐 A매치 기간이 있는 뭐 월화 수는 빼고 이제 금요일부터 리그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보기가 안 남습니다. 구독자 플러스로 갈 예정이어서 뭐 다시 보기 보시거나 뭐 다시 보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한 달에 한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도 하나 낑겨 넣을 예정이니까 조합도 받고, 분석 결과는 당연히 보내드리고, 다시 보기도 보실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유튜브에는 제가 뭐 구독이나 그런 뭐 구독자 수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숲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뭔가 뭐 분석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조합 관련해서 받고 싶으면 이 숲에서 후원을 하시든 구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낮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